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상승분에서 다소 피로감을 느꼈던 탓인지 오늘장은 숨고르기 장세였는데요. 다우가 0.5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살펴보죠. 기대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지금은 10만 달러를 다소 밑돌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친가상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SEC 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며 자금을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던 트럼프 누구보다 기뻤겠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축하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용지표, 무역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냈습니다. 이제 고용보고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은 역시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장 반도체 역시도 조금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수는 5,000포인트 선을 웃돌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월 인도분 WTI 68.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수요 침체 전망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결단은 보이고요. 또 내년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미국의 원유 생산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서 이 원유 수요 전망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M7 종목들은 혼조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애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넘게 뛰어줬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엔비디아와 TSMC가 미국에서 블랙웰 생산을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파이퍼 샌들러가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GPU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탈추종을 불허하는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알파벳 역시 1% 가까운 하락폭 그려냈습니다. 다음 아마존 오늘장 1% 넘게 올랐고요. 메타는 하락하는 여전히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시금 투심이 발휘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에 4% 넘게 뛰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22년 4월 4일 종가인 381.82달러 이후에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 밸런스는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로보택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걸 꼽았는데요. 온라인에는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가 한 테슬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구성될 거라고 말했는데 결국에 비용이 훨씬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CEO도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이 사이버캡의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아메리칸 에어라인 살펴보시죠. 바클레이즈 그룹을 떨어뜨리고 시티그룹과 신용카드 단독 발급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6.8% 오르면서 종가는 1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브랜디드 신용카드 딜, 항공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려 줄 텐데요. 은행의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판매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은행은 여행과 일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고정 고객층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상부상조인 셈입니다. 시티그룹과의 새로운 거래는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한편 시티그룹의 주가는 소폭 빠진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브빌로우 살펴볼게요. 저가 할인 판매점 파이브빌로우 주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준수했는데요. 매출 8억 4,400만 달러와 EPS 42센트 보고했는데 LSEG 예상치인 매출 7억 9,900만 달러, EPS 17센트 훌쩍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살펴보시죠. 미 캐주얼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가 오늘장 폭락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겨우 맞춘 3분기 실적 그리고 비관적인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매출 12억 9천만 달러, EPS 48센트 보고했는데요. LSEG 예상치 보면 매출 13억 달러와 EPS 46센트를 전망했으니까 결국 매출은 예상치보다 살짝 낮았고 EPS는 조금 웃돈 수준입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1%가량 감소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은 4분기 비교 매출 1%가량 증가할 걸로 예상하면서 총 매출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스트리트 어카운트의 비교 매출 성장인 2.2%, LSEG가 예상한 매출 1% 감소를 모두 하회합니다. 아메리칸 이글 CEO는 성명을 통해 지금 백투스쿨 쇼핑 시즌에서는 선전을 했지만 주요 쇼핑 이벤트 간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4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 정상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비판을 한 셈인데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계엄령 발동을 TV로 보면서 알게 됐다고 꼬집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다뤄질 거라며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6주 만에 최고치인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건도 상회합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250명으로 전주 대비 750명 늘어났고요. 직전주 수치는 21만 7,500명으로 500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17일에서 23일 주간 기준으로 187만 1,000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5천 건 줄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 거래 투자 담당 총책인 크리스 라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일자리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높았으나 온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루 뒤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를 봐야겠지만 미국의 고용시장 때로 구부러진 것처럼 보여도 깨지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CGNC사의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 규모는 5만 7,727명으로 직전월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는 26.8%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수는 72만 2,5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연초 이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2008년 이후 감원 계획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가 7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11.9% 하락하면서 적자 폭을 줄여냈는데요. 수출이 2,657억 달러로 전월 대비 54억 달러, 1.6%가량 줄어들었고 이 가운데 수입이 3,396억 달러로 전월 대비 4.9% 줄면서 이 무역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수지 및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703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이 100억 달러 확대됐습니다. 3분기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101억 달러 늘어나면서 적자 폭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EC 위원장으로 친가상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들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내 10만 달러 돌파라는 낙관론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된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10만 달러를 터치한 후에 상승세를 점차 키워나갔는데요. 지금은 다시 10만 달러를 밑돌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X의 제이슨 티트먼 CEO는 이번 현상을 모멘텀 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르빈 마켓의 공동 창업자 캐롤라인 머로는 10만 달러 돌파에 대해서 이 토큰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있어서 거대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어떤 펀더멘털적인 가치도 없고 투기적인 변동성이 과하게 노출돼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대통령을 꿈꾸는 트럼프 당선인은 10만 달러 돌파 소식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이너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그가 규제를 줄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돕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음에도 베이조스는 트럼프에 대한 칭찬을 오히려 한 건데요. 트럼프는 베이조스와 그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반복적으로 비판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가짜뉴스를 발행한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잦았는데요. 이후 이번 대선 기간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사설을 신문에 싣지 못하도록 막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사업들에 미칠 영향에 우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죠. 베이조스는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가 첫 임기 때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안정됐다고 평가하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될 트럼프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의료 서비스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가 현지 시간 4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투자자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호텔로 향하던 중에 마스크를 쓴 한 인물에 의해 피살됐는데요. NYPD는 이번 사건을 미리 계획된 표적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성명을 내고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며 수장의 죽음을 애도했죠. 톰슨 CEO는 2004년에 입사해 지난 2021년 4월 CEO로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